이걸 해결하면 30억 원을 주겠다. 재벌이 비웃었지만 그녀가 한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2019년 3월 14일 서울 한국대학교 한 행사에서 임신한 청소부가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단 16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보이지 않는 여성이 대학의 박사들조차 풀지 못했던 방정식을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대학 전체를 뒤흔들 30개의 비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청소부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 서울의 밤은 차갑고 한국대학교의 복도는 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304호 강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는 이혜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임신 8개월의 배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았다. 오늘 밤은 특별했다. 국제수학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었고 세계 각국의 유명 수학자들이 이 대학에 모여들었다. 아, 또 다시 걸레질이군요, 혜진 씨.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는 혜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오늘 밤에도 일하시나요? 그 배로?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았다. 네, 김 아저씨. 다음 달 병원비를 위해서요.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다. 저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지. 혜진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빠르게 감정을 숨겼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청소 일이라도 해야 자신과 뱃속 아이가 살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했다. 강 총장님이 오셨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밀며 복도의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 화려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들 중 누구도 혜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벽지처럼 바닥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역대 최고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강민수 총장의 목소리가 다른 소리들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는 50대 중반의 키가 크고 위압적인 남자였다. 대학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우리 대학이 세계 수학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청소 도구를 밀며 304호 강당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이미 환영 리셉션이 시작된 듯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박수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강당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테이블마다 고급 와인과 음식이 놓여 있었다. 벽면에는 거대한 수식이 적힌 칠판이 있었다. 혜진은 그 수식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쓰레기 좀 치워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혜진은 깜짝 놀랐다. 한 웨이터가 그녀에게 쓰레기 봉투를 건넸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받았다. 그때였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혜진은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웠다. 그것은 수학 공식이 빼곡히 적힌 메모였다. 그녀의 눈이 메모를 스캔하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류였다. 명백한 오류였다.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 갑작스러운 외침에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강민수 총장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향했다.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 총장은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학에 있다니. 지식의 전당에서 걸레질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니.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의 배가 갑자기 더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군요. 강 총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저기 저 칠판을 보세요. 모두의 시선이 칠판으로 향했다.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가득했다. 우리 대학의 최고 교수들도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죠. 강 총장의 눈에 조롱의 빛이 스쳤다. 당신이 이걸 풀 수 있을까요? 하하.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혜진은 몸을 떨었다. 그때 강 총장이 갑자기 소리쳤다. 이봐요. 내가 제안하지.
만약 당신이 저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내가 30억 원을 주겠소. 강당의 놀라움에 탄성이 흘렸다. 30억 원. 그것은 혜진이 평생 청소일을 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농담이겠지, 강 총장님. 옆에 있던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진심입니다. 강 총장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 저 문제를 풀어보시오. 30억 원이면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기다렸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 결의,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렸다. 하얀 분필을 들었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카메라가 혜진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녀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화면이 갑자기 암전된다. 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필 가루가 그녀의 검은 유니폼에 하얗게 묻었다. 강당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300명이 넘는 학자들과 교수들, 그리고 귀빈들의 눈이 모두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기침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게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저 청소부가 정말 문제를 풀려고 하나 봐. 누군가의 속삭임이 강당 뒤쪽에서 들려왔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이 칠판의 수식을 스캔했다. 그것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었다. 복잡하고 우아한 수학적 구조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숫자와 기호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7년 전의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강당, 21살의 혜진이 단상 위에 서 있었다. 메달이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 이혜진 학생은 도쿄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교수의 자랑스러운 발표에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혜진 씨는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앞으로 그녀의 연구는 세계 물리학계에 큰 획을 그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또 다른 기억으로 전환되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양자역학 문제를 풀고 있는 혜진.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수식이 가득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여보세요? 네, 진짜요? 어떻게? 임신이라고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음 장면. 대학 행정실. 이혜진 씨, 유감스럽게도 학교 규정상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은 전액 장학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제가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인데요. 잠시 휴학하고. 혜진의 말은 딱딱한 목소리에 잘렸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 대학 캠퍼스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혜진. 그녀의 눈은 비어 있었다. 손에는 장학금 취소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천천히 그 종이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그 가방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작은 녹음기. 언젠가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현재로 돌아온 혜진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다. 그녀는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섰다. 그리고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칠판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분필이 칠판 위에 하얀 흔적을 남기며 수식을 그려나갔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졌다. 그녀의 손이 마치 피아니스트의 손처럼 우아하게 움직였다. 숫자와 기호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났다. 저 청소부가 뭐 하는 거지? 칠판만 더럽히고 있어. 누군가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수학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2분, 5분, 10분, 시간이 흘렀다. 강당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처음에는 조롱의 눈빛이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혜진의 손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수식을 적어나갔다. 15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속삭임이 들렸다. 저게 가능한 건가? 한 교수가 옆 사람에게 물었다. 저 접근법은 전에 본 적이 없는데 18분. 혜진은 마지막 수식을 적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다. 배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분필을 내려놓았다. 칠판은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깔끔한 해답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간결하고 우아하고 완벽했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미국에서 온 박문 교수가 충격의 잔을 떨어뜨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눈은 칠판과 혜진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이게 가능한 거야? 한 교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 해법은 완벽해. 다른 교수가 응답했다. 그런데 우리가 7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강민수 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다. 그는 말을 잃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수 총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결의와 자신감만이 있었다. 저는 칠판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들이 몇 년 동안 숨겨온 오류를 수정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칠판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이 부분에서 기존 접근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경계 조건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혜진은 천천히 그녀의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조롱이 아닌 경외감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문 앞에 도달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잠깐만요. 한 외국인 교수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짓는 미소였다. 제 이름은 이혜진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저 청소부입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강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다. 그들은 방금 무언가 경이로운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당 밖의 어두운 복도에서 혜진은 그녀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깜박였다. 녹음 중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강당의 문이 다시 열렸다. 혜진은 이미 복도 끝에 도달해 있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혜진, 도쿄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이혜진이 맞습니까? 외국인 교수의 목소리였다. 그는 60대 초반의 백발이 섞인 노교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의문이 가득했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7년 동안의 분노와 슬픔이 그 짧은 문장에 담겨 있었다. 노 교수는 한 걸음 다가왔다. 내 이름은 로버트 클라크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죠. 7년 전 도쿄 올림피아드에서 당신의 증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웠습니다. 혜진의 눈에 잠시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 영광스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암흑. 그래서요? 그녀가 물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신 같은 천재가 왜 이런 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그 순간 복도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모두 혜진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강민수 총장이 앞장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클라크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 총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여자는 그저 우리 대학의 청소부일 뿐입니다. 클라크 교수는 강 총장을 향해 돌아섰다. 아니요, 강 총장님. 이 여성은 이혜진입니다. 7년 전 도쿄 국제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천재입니다. 그녀의 논문은 양자역학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뻔했죠. 강당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이혜진? 그 이혜진이라고? 한국 과학계의 미래라고 불렸던 그 학생?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 모두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결의와 분노만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이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7년 전 도쿄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최연소 전액 장학생이었습니다. 강 총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잃은 듯했다. 혜진은 계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청소부입니다. 클라크 교수가 다시 한 걸음 다가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혜진 씨? 왜 당신 같은 천재가? 혜진은 그의 말을 자르며 쓴웃음을 지었다. 왜 제가 청소부가 되었냐고요? 그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강 총장을 포함한 한국 교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 중 몇몇은 시선을 피했다. 저는 임신했습니다. 혜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던 중 의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대학에서는 제 장학금을 취소했습니다. 학업 중단이라는 이유로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가리켰다. 이것이 제 꿈을 앗아간 이유입니다. 제가 물리학자가 아닌 청소부가 된 이유죠. 복도는 침묵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강 총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것은 학교 규정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규정이요? 혜진이 비웃듯 말했다. 그럼 왜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왜 총장님의 아들인 강태우 씨는 교통사고로 6개월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이 유지되었을까요? 강 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혜진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이 대학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교수회의, 입학 전형 논의, 장학금 배분 과정,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들어 보였다. 빨간불이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다. 강 총장의 얼굴이 공포로 뒤틀렸다. 당신 감히, 그가 더듬거렸다. 클라크 교수와 다른 외국인 교수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클라크 교수가 물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갑고 결의에 찬 미소였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라크 교수님, 이 대학은 지난 10년간 입학 전형과 장학금 배분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자녀, 재벌가의 아이들은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하고 장학금을 받았죠. 반면 저처럼 능력이 있지만 배경이 없는 학생들은 강 총장이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혜진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다. 조심하세요, 총장님. 이 녹음기의 내용은 이미 여러 곳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자료가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강 총장은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클라크 교수가 앞으로 나섰다. 이혜진 씨,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학술 커뮤니티에도 알려야 할 일이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 강 총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제 학위, 교수직, 그리고 학생 어머니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그것이 제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은 내일 검찰청으로 갈 겁니다. 강 총장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잃은 듯했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혜진과 강 총장 사이를 오갔다. 그것은 마치 권력과 진실, 부와 정의의 대결 같았다. 혜진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총장님.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나갔다. 그녀의 뒤로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남겨졌다. 그들은 방금 전설적인 천재의 귀환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순수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와 정의를 위해 돌아온 전사였다. 복도의 끝에서 혜진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의의 눈물이었다. 7년의 기다림, 7년의 인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의 순간을 위한 눈물이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어두운 아파트를 희미하게 물들였다. 혜진은 작은 원룸 아파트의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천천히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총장님, 김 의원의 아들 입학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십시오. 그 학생의 성적은 형편없지만 특별 전형으로 처리했습니다. 김 의원이 약속한 대로 대학발전기금 10억 원만 확실하게 들어오면 됩니다. 강민수 총장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혜진 그 학생 말입니까? 장학금을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가 너무 똑똑해서 위험합니다. 게다가 임신까지 했으니 좋은 구실이 생겼군요.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파일. 이번 연구비는 어떻게 나눌까요? 실제 연구에는 3억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가지면 어떨까요? 어차피 감사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니까 파일들이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모두 사론집을개의 파일. 각각은 대학 내부의 비리, 부정부패, 그리고 불의의 증거였다. 혜진은 7년 동안 이 증거들을 모아왔다. 복도를 청소하며 사무실 쓰레기를 비우며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녀의 녹음기는 항상 작동하고 있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배 위로 올라갔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이 느껴졌다. 조금만 참아 우리 아가. 엄마가 곧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였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혜진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서울일보의 기자 박준호입니다. 혜진은 놀라서 허리를 곧게 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오늘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기자가 말했다. 7년 전 사라진 물리학 천재가 청소부로 돌아와 30억 원의 문제를 풀었다는 이야기가요. 진실인가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이렇게 빨리 소문이 퍼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네, 사실입니다.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은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박준호 기자와 그의 팀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정말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하실 건가요? 박 기자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가득했다. 이것은 한국 교육계 최대의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첫째,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시스템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둘째, 학생 어머니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설립을 강조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주세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박 기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씨. 그날 오후 서울일보의 웹사이트에 특종 기사가 올라왔다. 사라진 천재의 귀환, 청소부로 돌아온 물리학 영재의 충격적 폭로. 기사는 곧 다른 언론사들에 의해 인용되었고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혜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전국의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전화를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그녀가 가진 증거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했다. 그녀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값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이혜진 씨? 그 남자가 물었다. 혜진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십니까? 저는 강민수 총장의 법률 대리인 윤태석입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혜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아파트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윤 변호사는 소파에 앉았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강 총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15억 원입니다. 현금으로요. 그리고 해외 유학 기회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녹음 파일을 모두 넘기고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혜진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15억 원.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기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유혹적인 제안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윤 변호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혜진은 서류를 다 읽고 나서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찼다.
당신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혜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제안은 당신과 당신의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요, 윤 변호사님. 최선의 선택은 제가 7년 동안 꿈꿔왔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학생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 문을 열었다. 이제 나가주세요. 그리고 강 총장님께 전해주세요. 제 조건은 변함없습니다. 48시간 안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윤 변호사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당신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씨.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강 총장님은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혜진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윤 변호사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법이죠. 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노려보고는 아파트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기계 안에는 그녀의 미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할 것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울의 아침이 밝았다. 한국대학교의 정문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촛불과 피켓이 들려 있었다. 정의를 위한 투쟁, 학문의 자유를 되찾자, 이혜진에게 정의를. 피켓에는 다양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혜진의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서울일보의 특종 기사 이후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SNS에서는 이은 정의를 위한 이혜진, 이을 대학 비리 척결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7년 전 사라진 물리학 천재가 청소부로 돌아와 대학의 부패를 폭로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캠퍼스 안에서는 교수들과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긴급 교수회의가 소집되었고 대학 이사회도 비상회의를 열었다. 한국대학교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혜진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기자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어제 공개된 녹취록의 일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는 수년간 입학 전형과 장학금 배분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재벌가의 자녀들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혜진은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가 7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의 손이 배 위로 올라갔다.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덮쳤다. 우악! 혜진은 고통에 몸을 구부렸다. 그것은 진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이 가짜 진통임을 알았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가짜 진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혜진은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클라크 교수였다. 이혜진 씨,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혜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도 약간 숨이 가빴다. 캠퍼스 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클라크 교수가 말했다.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일부 교수들도 강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라크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당신 편입니다, 이혜진 씨. 당신의 재능이 이렇게 낭비된 것은 학문계의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은 부당함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편에 선 사람을 찾았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녀는 작게 말했다. 그런데 혜진 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클라크 교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강 총장과 그의 지지자들이 당신을 음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몸을 긴장시켰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당신이 진짜 이혜진이 아니라는 주장,
녹음이 조작되었다는 의혹 등 다양한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강 총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런 방역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크 교수가 제안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을 지지하는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보세요. 통화가 끝난 후 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녹음기를 집어들고 남아있는 녹취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중에는 다른 학생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다. 그들도 혜진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학생들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들을 찾아야 했다. 몇 시간 후 혜진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박지원이라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지원은 5년 전 한국대학교 화학과에서 부당하게 퇴학당한 학생이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흥분이 섞여 있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당시 화학과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가 갑자기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누명을 쓰고 퇴학당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지원 씨.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두려워요. 그들은 강력하고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이에요. 혜진은 지원의 손을 잡았다.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또 다른 학생들이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지원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다. 좋아요. 함께 싸워요. 그날 저녁 혜진의 아파트에는 지원을 포함한 5명의 전직 한국대학교 학생들이 모였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대학의 부패와 불의에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싸울 전략을 세웠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요. 혜진이 제안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혜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7년 동안 그녀는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복수를 넘어 정의와 변화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통증이 그녀를 덮쳤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혜진은 소파에 쓰러졌다. 숨이 가빠졌다. 땀이 그녀의 이마를 적셨다. 아직은 안 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어.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로 향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녀는 충분히 쉬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침대에 누웠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번호 표시가 없었다. 여보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이혜진 씨,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세요. 당신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의 안전도요.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혜진은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아이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이제는 더더욱 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대학교의 황금빛 회의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했다. 나무 패널로 둘러싸인 벽,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과거의 영광을 증명했다. 오늘 이 회의실은 대학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소가 되었다. 이사회위원 15명이 거대한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한국의 학계, 재계, 법조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테이블 맨 끝에는 강민수 총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대학을 둘러싼 심각한 의혹 때문입니다.
이사장 김정호가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70대에 존경받는 경제학자였다. 지난 48시간 동안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우리 대학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구호 소리가 두꺼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의를 위한 투쟁, 진실을 밝혀라, 강민수는 물러나라.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김 이사장이 계속했다. 이혜진 씨가 공개한 녹취록의 진위 여부는 어떻습니까? 대학 법률 고문인 윤태석 변호사가 일어섰다. 현재로서는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음성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혜진 씨가 실제로 과거 물리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그 문제를 정말로 풀었나요? 다른 이사가 물었다. 그 수학 문제 말입니다. 네. 수학과 학과장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해법은 완벽했습니다. 우리 학과 최고의 교수들도 몇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그녀는 불과 18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일부 이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혜진 씨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이사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제기한 대학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민수 총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복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혜진은 과거 장학금 취소에 대한 분노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럼 녹취록은 조작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강 총장은 잠시 망설였다. 모든 대화는 맥락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녹음만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김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혜진 씨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그녀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위 인정, 교수직 임용, 그리고 학생 어머니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설립.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강 총장의 측근인 이 부총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그저 청소부입니다. 교수직을 요구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녀가 우리 대학을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요구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어떤 선례가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물리학 영재라면 다른 이사가 말했다. 그녀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 대학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논쟁이 격렬해졌다. 이사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각자의 의견을 주장했다. 한쪽은 강 총장을 지지하며 이혜진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타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부에게 밀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총장이 거칠게 말했다. 그녀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노 교수 한 명이 천천히 일어섰다. 최 교수는 물리학과의 원로 교수로 40년 이상 한국대학교에서 가르쳐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이 부총장님,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최 교수가 말했다. 이혜진은 그저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가 7년 전에 벌인 천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최 교수에게 향했다. 저는 7년 전 이혜진이 장학금을 잃었을 때 그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최 교수가 계속했다. 하지만 저의 목소리는 무시되었죠. 강 총장님과 일부 교수들이 그녀의 장학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한국 과학계의 미래를 버린 겁니다. 최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방금 이 부총장님께서 청소부에게 밀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부가 풀지 못할까봐 수식을 숨기는 대학이라 우리가 이렇게 몰락했습니까? 강 총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최 교수, 당신은 선을 넘었소. 아닙니다, 강 총장님. 최 교수의 눈의 결의가 깃들었다. 우리 모두가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진정한 학문의 전당이라면 청소부든 교수든 진리 앞에서는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혜진이 그 문제를 풀었다면 그녀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최 교수의 말은 많은 이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도 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클라크 교수가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 특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이혜진의 재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기한 의혹들은 국제학술 커뮤니티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대학교의 국제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랫동안 학계에 몸담아온 사람으로 대학의 명예와 학문적 진실성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이혜진 씨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투표 용지가 돌아갔다. 이사들은 각자의 선택을 적었다. 강 총장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렸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명예가 이 투표에 달려 있음을 알았다. 마지막 용지가 수거되고 김 이사장이 결과를 확인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이사들의 눈이 김 이사장에게 고정되었다. 김 이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한 젊은 직원이 다급히 들어왔다. 이사장님, 큰일이 났습니다.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놀라움과 충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 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직원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이혜진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뉴스 스튜디오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방송국 로비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다. 기자들, 카메라맨,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KBS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아침 뉴스 라이브에서 이혜진과 그녀의 동료들이 특별 생방송 인터뷰를 하는 날이었다. 스튜디오 안 혜진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긴장과 불안, 그리고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가짜 진통 때문이었다. 5분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디렉터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다.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지원과 다른 3명의 전직 한국대학교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괜찮아요? 지원이 혜진에게 속삭였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이 순간을 위해 7년을 기다렸으니까요. 30초 전 디렉터가 다시 외쳤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되었다. 앵커의 침착한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다. 안녕하십니까? KBS 아침 뉴스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최근 한국 교육계를 뒤흔든 한국대학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이혜진 씨와 그녀의 동료들입니다. 카메라가 혜진에게 향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혜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혜진 씨, 먼저 자신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앵커가 질문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7년 전 도쿄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고 한국대학교 물리학과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같은 대학의 청소부입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다. 이혜진 씨의 이야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폭로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동료들을 가리켰다. 이분들처럼 수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부당함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할 모든 학생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는 계속되었다. 혜진과 그녀의 동료들은 차례대로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진솔한 증언에 시청자들의 공감이 쏟아졌다.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지지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혜진 씨, 녹취록을 공개한 이후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앵커가 물었다.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혜진이 대답했다.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한편으로는 의심과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어젯밤에는 익명의 전화로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와 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튜디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다. 앵커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네, 신고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튜디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디렉터가 다급히 앵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다. 앵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방금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앵커가 말했다. 한국대학교 이사회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혜진 씨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앵커를 바라보았다. 구체적으로 앵커가 계속했다. 이혜진 씨의 학위를 인정하고 조교 수직을 제공하며 학생 어머니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강민수 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7년간의 고통, 7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승리. 이혜진 씨, 이 소식을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승리의 기쁨, 오랜 고통의 해방, 그리고 앞으로의 책임에 대한 깊은 의식.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이 결정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그녀의 말에 스튜디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맨들과 스태프들까지 박수를 쳤다. 혜진의 동료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껴안았다. 방송이 끝나고 혜진은 스튜디오를 나왔다. 밖에는 취재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혜진 씨,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학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강 총장의 사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진은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옆에는 지원과 다른 동료들이 함께했다. 방송국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따뜻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고객님의 계좌로 3,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혜진은 놀라서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강 총장이 약속했던 30억 원. 그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배 위로 올라갔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녀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동안 혜진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방송국 건물이 아침 햇살 속에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은 내 승리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야.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싸움이 남아있어. 8개월 후 서울의 봄은 모든 것을 새롭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국대학교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다. 분홍빛 꽃이 피 부드러운 봄바람에 흩날렸다. 그 아래로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다녔다. 캠퍼스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물리학과 건물 3층, 혜진의 연구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다양한 논문들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최근 발표한 양자역학의 새로운 이론에 관한 논문 표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의 작은 딸 사진이 있었다. 지현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이제 6개월이 되었다. 통통한 볼과 밝은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기였다.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학생들의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르치는 현대 물리학의 경계 수업은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베이비시터였다. 교수님, 지현이가 잘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는 이제 교수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캠퍼스 중앙에 있는 분수대 주변에서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혜진 장학금의 수혜자들이었다. 그녀가 받은 30억 원의 대부분은 학생 어머니들을 위한 장학금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었다. 현재 15명의 학생 어머니들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8개월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많은 젊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는 한국 교육계에 작은 혁명을 일으켰다. 여러 대학에서 학생 어머니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교육부는 대학 입학과 장학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다. 강민수 전 총장의 지지자들과 보수적인 교수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녀를 적대시했다. 그들은 그녀가 대학의 전통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때로는 그녀의 강의실 앞에서 작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그녀가 받은 30억 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일부 언론은 그녀가 대학을 협박해 돈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돈의 대부분을 장학금 재단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딸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다. 혜진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다가 노크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클라크 교수가 들어왔다. 그는 이제 한국대학교의 정식 교수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혜진 교수. 그가 말했다. 국제양자물리학회에서 당신의 논문이 올해의 가장 혁신적인 연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달 보스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녀의 학문적 경력에 있어 큰 영광이었다. 정말인가요? 믿을 수 없네요. 클라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이론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당신의 연구에 주목하고 있어요. 혜진은 감격에 차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모든 것이 교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클라크 교수는 손을 흔들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물리학자입니다, 혜진 교수. 그가 떠난 후 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벚꽃 잎을 흩날렸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7년 동안의 고통과 분노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오늘 오후에는 강의가 없었고 그녀는 일찍 귀가하여 딸과 시간을 보내기로 계획했다. 지현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이 연구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을 때 그녀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한 젊은 여성이 청소 도구를 밀며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약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그녀의 배는 임신 7, 8개월 정도로 불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혜진은 그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8개월 전 그녀도 똑같이 이 복도를 청소했었다. 같은 도구, 같은 유니폼, 같은 지친 눈빛. 그녀는 천천히 그 여성에게 다가갔다.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대학 교수가 청소부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었다. 김미영입니다. 미영 씨, 혹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미영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그녀의 청소 도구를 들어주며 함께 걸었다. 학생이었나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네, 화학과 3학년이었어요. 하지만 임신 후에 휴학을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는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 씨, 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수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교수님은 저희에게 희망이에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미영에게 건넸다. 내일 내 연구실로 와주세요. 당신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신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미영 씨. 미영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인가요? 저는... 혜진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능력은 유니폼을 입지 않아요. 존엄성이 있는 곳에 지식도 있는 법이죠. 그녀는 미영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건물을 나섰다.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딸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걸어가는 뒤로 벚꽃잎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상징처럼.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모욕을 견디며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드러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존엄성과 정의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세상일지라도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